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9시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건 리눅스 개발 환경에 대한 걸 배울 거고요. 저는 저번에 다 인사드렸듯이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그 에이슬랩, 그러니까 고정인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은 리눅스 개발 어떻게 하는지 과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거나 혹은 중간에 질문을, 목소리 작아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도 목소리 작, 혹시 지금도 목소리 작으세요? 지금 안 들려요? 아이고, 왜 그러지? 마이크에는 들어가는 걸로 들리는데. 지금 잘 들려요? 지금은 들려요? 지금 안 들리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두 분은 잘 들리세요? 들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재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네, 리눅스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거고요. 잘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일단은 만약에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게 잘 안 들리지? 이어폰 꽂으면 안 들린다고? 그거는 그쪽 컴퓨터의 세팅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문제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렇게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리눅스 개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리눅스는 이제 여러분 중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유닉스-like, 그러니까 유닉스라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고요. 얘는 공짜고 오픈 소스로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리눅스를 다운 받아서 모든 소스 코드를 고치거나 뭐 보거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리눅스는 누가 만들었냐면 어, 그 유니버시티 오브 헬싱키라고 핀란드에 있는 그 대학교거든요. 그 핀란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리누스 토발즈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부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미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면서, 아니 이거 소스 코드도 공개 안 돼 있고 좀 별론데 내가 고쳐봐야지 하면서 고쳤던 게 이제 리눅스의 첫 버전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언제냐? 1991년이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로 쓰이게 돼 있고요. 리눅스는. 그리고 그런 리눅스가 쓰이는 OS는, 뭐 리눅스는 굉장히 많은 곳에 올라가 있죠. 뭐 서버 환경은 많은 대부분이 리눅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환경까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다 리눅스 위에 올라가 있는 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리눅스 토발즈가 지금 저 오른쪽 아래에 퍼큐 하고 있는 저 아저씨가 리눅스 토발즈인데, 저건 이제 엔비디아 퍼큐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 그 한번 컴퓨터 공학도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엔비디아가 리눅스 지원을 너무 안 해줘서 화가 나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계신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리눅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픈돼 있고 일단 공짜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그리고 굉장히 널리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시스템 레벨을 건드리는 걸 듣게 되시면 웬만하면 다 리눅스를 쓰게 되실 거니까 회사 가셔도 그렇고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건 버추얼 머신, 그리고 뭐 리눅스 기본적인 구조들,
그다음에 커맨드 어떻게 리눅스 프로그래밍 하는지, 그다음에 git 어떻게 쓰는지, 버전 컨트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과제를 서밋하는지를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버추얼 머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이후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은 컴퓨터인데, 어떤 컴퓨터냐면 실제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고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 올라와 있는 가상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 뭐라고 하지? 여튼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는 가상의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리눅스를 쓰고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윈도우즈를 다 지워버리고 리눅스를 깔라고 하기엔 이제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잠깐만 쓰고 싶을 때만 리눅스를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지우지 않고 윈도우즈를 그대로 남긴 채 그 위에 이제 리눅스를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면.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박스라는 걸 쓸 거고, 버추얼 박스는 공짜고 그다음 크로스 플랫포밍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쓰셔도 좋고, 그다음에 맥 OS에서 쓰셔도 되고, 저도 오늘 맥 OS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쓰셔도 되고 뭐, 네,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버추얼 박스를 보여드렸고요. 리눅스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버추얼 박스를 쓰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댓글 이렇게 오른쪽에 떠 있고, 뻘 소리 하면 다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저 뭐야, 제가 드린 왜 슬라이드 링크이죠? 예, 그 링크에서 우분투 점, 제가 약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확장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네, ubuntu.ova라는 파일을 다운을 받으셨다면,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다는 전제하에 가겠습니다. 받으셨다면, 받고 난 버추얼 박스를 깔았어요. 버추얼 박스를 깔면 이런 화면이, 처음엔 이게 없겠죠? 예, 처음엔 저 우분투라고 써 있는 게 없을 거고, 이렇게 하면 보일려나? 처음엔 이 우분투라고 하는 화면이 없을 거고요. 근데 뭐,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 이미지 파일 더블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버추얼 박스에서 import appliance라는 왜 위에 보면 파일 메뉴에 있거든요. 그걸 써서 오픈을 하시면 제가 만든 지금 저랑 똑같은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되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시작되고, 실행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분투가 부팅이 되고요. 쫙 다 부팅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면 아주 1, 2, 3, 4 화질이 너무 후지네. 제 스트리밍 되는 거 화질 좀 높일게요. 이거 약간 레이턴시가 있더라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만요. 잠깐만, 라이브 잠깐만 끌게요. 나가지 말아봐.
지금 들리시나요? 아, 화질을 높이려고 했는데 화질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 네. 화질이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한다고요? 잠시만요. 왜 비밀번호 틀리지? 아, 맞아. 아주 1, 2, 3, 4. 맞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분투를 부팅을 했어요. 예, 부팅한 거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뭐야? 이거 댓글창에 왜? 그럼 부팅을 했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약간 지연이 있어서 제가 놓칠 수도 있긴 해요. 슬라이드에 아주 1, 2, 3이라 돼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되게 잔 실수가 많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켜시면 굉장히 윈도우즈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웹브라우저도 있고 뭐 독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작 메뉴에서 저희는 주로 쓰게 될 게 터미널이라는 놈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검은 창이 뜨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좀 다시 더 잘 보여드릴게요. 이 검은 창이 뜨시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검은 창에서 이제 저희가 웬만한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코딩이든 뭐든 다 하게 될 거고 일단 저희 이제 이 화면을 띄우시는 데까지 성공하셨다면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라하시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나간 속도에 비해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신 속도가 그래서 약간 만약에 따라 해보시고 싶은 분은 시도는 하시되 너무 자기가 못 따라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일단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리눅스 스트럭처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기본적인 이론적인 얘기부터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까지 다 배우실 거예요. 네, 아이디는 아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리눅스 스트럭처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아주 기본적인 버추얼박스로 우분투 깔고 실행시켰는데 실행되다가 검은화면에서 멈추면 컴퓨터 문제. 근데 뭐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고 잠깐만 원래 잠깐만 뭐 오세훈 씨 얘기부터 하면 어 컴- 검은화면에서 멈춘다고? 왜 그렇지? 어, 검은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지금 알 수 없어서 도와주기가 참 어렵긴 한데 음 뭘까? 일단 그 되신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처음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저한테 먼저 메일을 주셔서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무리 해도 네가 꾸어준 이미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사실 설치하는 거 쉽거든요. 그냥 구글에다가 우분투 설치 치면 다 나오니까 그거 따라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뭐 제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 걸로 하시면 편한 것도 있으시긴 할 텐데 운영체제만 맞으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설치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고요. 여튼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 네. 저희 오늘 진도에선 결국에는 리눅스를 배우는데 리눅스는 일단 중요한 게 디렉토리한 개념이 네. 그거 아주로 변경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작년에 컴퓨터 구조 때 어떻게 에이스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어떻게 내셨던 거지? 여튼 그 안장석 교수님한테 제가 드렸던 그것 때문이구나. 네, 그냥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리눅스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리눅스에서 어떤 디렉토리가 결국엔 있을 텐데, 그 디렉토리 저 폴더 개념이 있죠. 윈도우즈에서 저희 윈도우에 보면 이렇게 막 파일 탐색기에서 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폴더 개념이 있는데 걔를 그냥 리눅스에서는 뭐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 중요한 건 디렉토리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 디렉토리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맨 위에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빈, 부트, 딥 쭉쭉쭉쭉쭉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또 개의 디렉토리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래시만 있는 애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얘가 이제 모든 디렉토리들의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높은 디렉토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개개인의 각자의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ls랑 커맨드를 치시면 현재 디렉토리를 원하는 디렉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ls 그 다음에 슬래시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의 내용이 보여요. 여기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빈 데브, 아까 보면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빈 데브 뭐 bar, lib, 그다음 유저, 홈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네, 기존에 있던 우분투 있으면 그걸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 디렉토리가 이런 뭐랄까 가장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가 루트 디렉토리고요. 이 루트 디렉토리 안에 이제 홈 폴더가 있어요. 이 홈 폴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살펴보면 지금은 아주라는 애만 있거든요. 아주라는 애가 이제 저희가 현재 지금 이 물결 표시로 돼 있는 여기가 아주라는 곳인데, 여기가 유저만의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가 권한이 있는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로 치면 보통 뭐 여러 명의 유저를 두고 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지만 뭐 C 드라이브 안에 뭐 유저스라는 폴더 안에 혹은 뭐 사용자라는 폴더 안에 있는 자기 이름의 폴더, 그게 이제 이 아주라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하드하게 뭐 이것저것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번 학기 동안은 계속 이 홈 디렉토리 안에서 논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애들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번 학기는. 근데 앞으로 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 리눅스를 쓴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 유저 레벨에서 노는 것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리눅스 유저 어카운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유저 어카운트는 근데 그 전에 지금 혹시 지금 진행되는 거 안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저희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괜찮으세요? 듣는데 문제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약간 지금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반응이 느린데 서로가. 괜찮아요? 그럼 일단 괜찮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어카운트 얘기를 할게요. 유저 어카운트 뭐냐면 윈도우즈로 치면 계정이에요. 계정에 뭐 그런 거 보셨죠? 관리자 모드. 그래서 관리자가 모든 걸 허용해주면 다 되죠. 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한데, 리눅스에서의 관리자는 되게 간단해요. 리눅스에서 관리자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근데 이 관리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 디렉토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은. 그래서 슈퍼 유저라는 게 있고 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노멀 유저 어카운트가 이제 저희가 쓰게 될 어카운트고요. 얘는 시스템 어드민이 아닌, 그러니까 슈퍼 유저가 아닌 유저들을 다 노멀 유저라고 하고,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이런 걸 못 바꿔요. 당연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만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맨드를 통해서 sudo나 su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권한을 잠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 유저 어카운트의 홈 디렉토리는 /홈이란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리눅스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으면 바로바로 써주세요. 약간 레이턴시 때문에 제가 놓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 커맨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게 좀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리눅스 커맨드는 되게 중요해요. 회사에 가면 무조건 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아셔야 되고, 회사를 가든 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게 되든 리눅스랑 운영체제 자체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익혀두셔야 되고, 간단한 커맨드부터 갈게요. 간단한 커맨드로 리눅스에 ls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이 ls라는 커맨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애고요. 도스를 써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이대가 저랑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어, 혹시라도 어떤 아재들이 여기 중에 있다면 거기에 dir이라는 커맨드랑 똑같은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그냥 ls라고 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을 보여주고, 혹은 ls 한 다음 디렉토리 써주시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줘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ls라고 칠게요. 그럼 현재는 홈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서 ls를 치면 홈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되게 돼요. 과제에 써놨듯이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죠.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지금 저는 홈 디렉토리가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인데, ls라는 걸 치면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ls 홈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ls 한 다음에 특정 디렉토리의 주소를 넣으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져요. 간단하죠? ls.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제가 뭐 말을 하고 있든 말든 막 쓰시면 돼요. 어차피 질문하실 때 제가 말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레이턴시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커맨드로 넘어가서 일단 ls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 pwd와 cd, 이제 이게 저희가 공부해야 되고 구현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pwd는 뭐였냐면 얘는 현재 유저가 위치하는 곳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유저가 그냥 홈 디렉토리에 있다. 물결 표시가 홈 디렉토리라는 뜻인데, 거기서 pwd를 하면 /home /user라는 디렉토리 명을 출력해 주고요. cd를 보면 cd는 뭐였느냐면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를 바꿔주네요. change 디렉토리라고 써놨지만, 그래서 디렉토리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유저가 가고 싶은 디렉토리로 옮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cd/home이라고 치니까 이 cd/home으로 지금 current working 디렉토리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지금 pwd를 쳐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유닛 테스트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채점할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어, 하나하나 채점 기준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정답을 공개하는 수준까지 막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서로가 약간 귀찮고 모든 스펙을 일일이 맞추어야 되니까요. 제가 일단 저번 학기랑은 약간 방침을 바꾼 게 저번 학기는 최대한 모든 예외 요소를 다 예외 처리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 학기는 최대한 돌아가는 정도면 만족을 하려고요. 그래서 엄청 스트릭트하게 저희가 채점을 하진 않고 핵심적인 부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잘 해결하셨는지만 가지고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채점을 했는데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저한테 오셔서 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이러이런 뭐야 익셉션은 핸들링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다 했다라는 걸 저희한테 입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점수를 그거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PWDCD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심볼들이 있어요. 심볼은 이제 이런 글자들의 집합이죠. 어떤 특수 문자들의 집합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은 커런트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죠. 그래서 PWD 했을 때 나오는 그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게 점이고요. 그다음에 점점은 내 페런트 디렉토리.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볼게요. 아래에 그림 보시면 릭이라는 애가 있죠. 릭이라는 애가 지금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점은 그러니까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는 릭이에요. 그렇죠?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는 릭이에요. 그리고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서 점점은 릭 상위에 있는 폴더니까 홈이에요. 아, 질문을 들었네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둘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나? 어, 그건 제가 저번 학기에는 절대 경로만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예, 절대 경로만 하셔도 돼요. 아직은 상대 경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점은 현재 디렉토리, 그다음 점점은 그 페런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릭이란 디렉토리가 포함된 디렉토리가 홈이죠. 그리고 슬래시는 아까 봤듯이 가장 높은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물결 표시는 홈 디렉토리, 현재 유저의 홈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레드 바론 여튼 그 레드 바론 저거 롤에 나오는 건가요? 여튼 저 아이디 쓰신 분이 질문해 주신 게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앱솔루트 패스와 릴레이티브 패스. 앱솔루트 패스는 절대 경로라고 번역되고 얘는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하는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해요. 풀 패스인 거죠. 그래서 슬래시 뭐 루트 슬래시 A 하면은 걔는 절대 경로가 되고 슬래시 홈 슬래시 유저 이건 또 절대 경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점점 슬래시 홈 이런 거는 절대 경로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상대 경로라고 불러요. 상대 경로가 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상대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상위 디렉토리로 움직인다든지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자기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로 움직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점점 슬래시 유저 하면 내 위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유저라는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약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절대 경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주소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절대 경로는 뭐 경기도 수원시 어디 해서 아주대학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절대 경로가 되는 거고 내가 그게 한국에 아 저 질문 잠시만요. 네, 이거 설명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예, 그죠. 그러니까 주소를 설명할 때 절대 경로는 내가 어딘지와 상관없이 뭐 경기 뭐 한국 뭐 수원시 뭐 수원시 권선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걔는 이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랑 상관없이 주소를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릴레이티브 패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 옆방 혹은 제 아래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제 위치라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 되게 댓글에서 알아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번 학기보다 좀 더 사람들이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mkdir이라는 커맨드를 배울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는지, 어떻게 디렉토리를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봤고, 이제 배울 건 mkdir이라는 건데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래 예시를 보시면 ls라고 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거 보여주죠. 근데 mkdir 해서 어떤 숫자를 넣고 어떤 스트링을 넣고 ls를 하면 그 폴더가 지금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죠. 지금 이 예시로 봤을 때 이 그림을 만든 사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네. 언제적 2010이야. 네. 이런 사람이 또 아직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여튼 그래서 mkdir이라는 커맨드 앞 뒤에 어떤 스트링을 주면 그 스트링의 이름을 가진 폴더를 만드는,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사실. 이건 질문하실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cp. cp는 이제 카피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cp는 이제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이런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좀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ls를 치면 홈 디렉토리에서 지금 이런 파일이 보이죠? 디렉토리를 하나의 폴더로 이해하면 되냐고. 네, 맞습니다. 디렉토리를 하나의 폴더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examples.desktop이란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튼 이거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사 붙여넣기를 어떻게 하냐, 이걸 지금 배울 건데, cp 한 다음에 examples desktop 이렇게 완성하시고, 이거를 A란 이름으로 이 디렉토리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A라는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뭘 해본 거냐면, 어떤 폴더가 있을 때,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있을 때, 그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있는 어떤 파일을 그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한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examples 한 다음에 얘를 documentation이라는 데로 복사를 할게요. 도큐멘트를 보면 복사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 이름을 주고 걔를 다른 디렉토리 혹은 뭐 다른 이름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스트링을 써주시면 그곳으로 복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름을 내가 입력해준 대로 바꿔서 복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말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놈이 이제 cp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본 거는 어떻게 파일을 복사하는지 이런 내용을 본 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documents라는 폴더가 이런 내용을 있죠. 어떤 examples.desktop이라는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document라는 폴더 자체를 복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도 왜 파일 하나를 복붙할 수도 있지만 폴더 자체를 복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cp 한 다음에 -r 그리고 documents라는 애를 documents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documents2라는 폴더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볼 수
건 뭐냐면 그쵸,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r이라는 커맨드를 친 거거든요. 지금 그냥 cp를 해볼게요. 지금 그냥 cp로 도큐먼트 한 다음 도큐먼트 3 이렇게 복사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디렉토리라서 안 된다 이렇게 뜨는데 -r을 붙여주면 저기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r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 -r이 리커시브라는 뜻이에요. 이 리커시브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들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엔 이런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트리라고 할게요. 자료구조를 배우신 분이 있다면 트리가 있으면 자료구조를 안 배우셨을 수도 있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저 뭐야 C 언어에서는 함수가 있을 때 리커시브 콜을 던지면 그래서 F가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부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리커시브라는 걸. 근데 이게 비단 그 리커시브 콜뿐만 아니고 되게 많은 자료 구조에서 리커시브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디렉토리로 치면 디렉토리가 A가 있고 그 안에 B가 들어있고 그 안에 C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에다가 이런 동작을 해라 리커시브하게 라고 명령을 주면 A도 그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을 B도 하고 그 동작을 C도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리커시브라는 게 자료 구조를 배우신 분이라면 트리가 있으면 그 트리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 아래에 있는 애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튼 카피를 할 때도 파일 하나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거라면 이 디렉토리에 리커시브하게 복사해라. 그러면 일단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확인해보고 걔네들을 복사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리커시브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왠지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냥 -r을 써야지 폴더가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사실 컴공인데 그런 걸 이해하면 더 좋죠. 잘 모르시겠으면 피드백을 주세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CP를 배웠고요. 다음은 RM입니다. 일단 폴더나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폴더를 만드는 방법 배웠고 디렉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파일을 완전 처음부터 만드는 건 안 배웠지만 카피를 통해서 만드는 건 배웠죠. 그럼 이제 지우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지우는 방법은 rm이라는 커맨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m 한 다음에 그 뒤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써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많이 쓰는데 -r을 쓰면 그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들도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지우는 거예요. 이 디렉토리를 지워라 이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도 다 지워라 라는 뜻인 거죠. 다음 -f라는 커맨드도 되게 -r 다시 설명 부탁드린다고. 일단 rm으로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엔 이제 cp가 잘 이해 안 가시면 rm은 좀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m은 rm-r 한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를 넣으면 리커시브하게 지우는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리커시브 콜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함수 f를 리커시브하게 콜하면 f 그다음에 f 위에 또 f가 쌓이고 그 위에 f가 쌓이고 f가 다 쌓이죠. 그다음에 맨 결국에는 그 종료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리커시브 콜에는. 그래서 여기서 끝낸다. 그게 아니면 뭐 무한루프를 돌 거고. 여튼 종료 조건까지 갔어요. 그러면 종료 조건이 끝나면 그 위에 있는 놈 지우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함수 끝나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이 그 아래에 있는 함수로 가고 그 아래에 있는 함수 끝나면 그 아래에 있는 함수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타고 내려와서 결국엔 우리가 처음 부른 함수까지 오게 되죠. 예. 이게 리커시브 콜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어, rm-r도 똑같아요. cpa-r도 똑같아요. rm-r은 어떤 디렉토리를 지워라 하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돌면서 지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cp도 똑같고 cp도 복사할 때 어떤 디렉토리 뭉탱이가 있으면 그 디렉토리 뭉탱이를 여기다 옮겨라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일단 그렇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신다 그러면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튼 마이너스 R을 쓰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지울 수 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F는 뭐냐, 포스거든요. 포스는 묻지 않고 지우겠다. 그러니까 지가 강제로 지우는 그런 게 마이너스 F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M-RF라는 걸 많이 쓰죠. 뭐 잠깐 보여드리면, RM-RF 한 다음에 도큐먼트 2 하고 나서 보면 도큐먼트 2라고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애들이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던 폴더가, 디렉토리가 지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RM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리디렉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좀만 더 하면 반쯤 나갔어요. 여튼 자, 이제 또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왜 캣을 안 배웠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 두 가지는 이따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배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약간 이거 슬라이드가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RM에서 마이너스 R을 RM에서 마이너스 R을 안 붙이면 디렉토리가 삭제가 안 돼요. 네. 아까 cp도 그냥 cp 하면 디렉토리 복사 안 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디렉토리라는 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걸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리커시브 하지 않으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작업들은 이제 일반 유저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권한이 이제 막혀 있어서. 그럼 그 권한을 어떻게 해결하냐? 슈퍼 유저 do라고 하는 sudo, 네, sudo라는 걸 치면은 강제로 뭔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슈퍼 유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그 슈퍼 유저 권한이 있는 계정들만 가능하겠죠. 일반적인 계정들은 힘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리눅스를 쓰는지 아주 간단한 것들을 배웠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료는 BB에 올려드릴게요. CD를 이용했을 때, CD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질문이 CD를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들어갔을 때 전 디렉토리를 어떻게 이동하냐 이건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CD 도큐멘트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전 디렉토리를 어떻게 가냐 이거죠. 이거는 CD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버추얼박스 실행 방법, 그거는 제가 잠시만요. 일단 버추얼박스 실행 방법은 근데 실행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는데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상머신에 보이는 파일이나 폴더들은 실제로 존재하나,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가지고 질답이 너무 힘들구나. 이거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 10분 쉬고 쉬는 시간 타임 가질 때 좀 이 레이턴시 좀 줄여서 올게요. 참 이거 화질을 잡으면 레이턴시가 문제고 레이턴시를 잡으면 화질이 문제고. 여러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시는군요. 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걸 이렇게 하겠네. 차라리 이게 좀 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과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어떤 식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잠깐 도와드리긴 할게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버추얼 박스랑 상관없이 각자 컴퓨터에서 코딩 뭐 버추얼 박스를 까셔서 거기 위에 우분투를 까셔서 코딩 하시면 되죠? 아니면 뭐 우분투 자체를 까시던지. 그럼 일단 지금 레이턴시가 너무 제가 길게 놨어요. 퀄리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음 여기서 10분만 쉬고 오죠. 그래서 10시부터 다시 시작하고 제가 레이턴시 문제를 다시 해결해 오겠습니다. 잠시 쉬죠. 좀 이따가 프로그래밍 린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부터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턴시가 괜찮은데요? 자, 이번 장부터는 리눅스에서 코딩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볼 건데요. 화면 뜨는 거 한번 보고 가죠. 네. 리눅스에서 코딩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네. 이제까지 뭐 비주얼 오늘 일단 저는 1시간 정도 더 할 것 같고요. 근데 더 늦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진도를 지금 못 빼고 있어서 아까 삽질 좀 하느라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쉘이라든지 뭐 텍스트 에디터, 컴파일러. 근데 쉘은 뭐 지금 보고 계시고 아까 커맨드에 떠있는 게 그 쉘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얘기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컴파일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거든요. IDE라고 부르는 Integrated Development 이거 뭐지? Environment?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하나 다 원래 조각나 있는 거예요. 뭐 텍스트 에디터가 따로 있고 컴파일러가 따로 있고 뭐 디버거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다가 지금 운치에서 제가 시킨 대로 코딩을 하시면 다 힘들어 하실 거는 알아요. 근데 저는 운치에서는 뭐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제가 VIM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걸로 코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회사에 가셔도 쓰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도 이런 VIM을 썼던 경험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코딩하는 습관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컴파일러는 이제 뭐 자바든 C든 C++든 파이썬이든 다 뭐 파이썬은 컴파일러가 없긴 한데 뭐 내부엔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C나 자바 같은 컴파일러 그러니까 왜 소스 코드를 넣으면 걔를 머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컴파일러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먼저 VI 혹은 VIM이라는 컴파일러를 텍스트 에디터를 배울 거예요. 이 텍스트 에디터는 쉘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커맨드에서 코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화면 떠 있죠. 아니요. 좋아요와 구독을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농담을 한 건데 너무 창피하게 지금 저한테 좋아요와 구독이 왔다는 노티피케이션이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창피해 죽겠어요. 하여튼 네 코딩을 하면요. 네 mkdir로 디렉토리 하나 만들게요. 워크스페이스. 네. ls 하면 지금 네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기 보면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생겼거든요.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 들어가 볼게요. cd에서 워크스페이스 들어갈 수 있죠. 참고로 이렇게 cd에서 옮기실 때 워크 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다 치지 마시고요. wo 한 다음에 탭을 쳐보세요. 그래서 cd 다시 가볼게. cd 이거 지금 이게 약간 느려가지고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잖아. 여튼 cd 한 다음에 wo 한 다음에 탭 누르면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동하면 됩니다. 저 진학위라는 분이 쓰신 거는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을 드릴게요. 에이스 비밀번호 그거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뭐였지? 잘 모르겠어요. 32비트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애초에 운영체에 32비트 운영체제를 깔았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64비트 컴퓨터가 아니시기도 하고
메모리를 좀 아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32비트를 했고, 저희 과제 진행하는데 32비트로도 문제가 없어요. 다. 그래가지고 32비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죄송해요. 에이스 비밀번호 제가 까먹었네요. 네. 그러면 자, 워크스페이스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vim 치고 hello.c 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엔터. 그럼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제가 좀 느릿느릿하게 할게요. 왜냐면 추후에 강의 보고 VIM을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VIM 이게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는 모든 코딩을 다 할 거예요. 이번 학기에. 예. 그래서 그럼 그 코딩을 어떻게 하냐는 알려드리면, 먼저 이 친구는 어, 그냥 일반적으로 쭉쭉쭉 쓸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와 달리 좀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인서트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I를 눌러볼게요. 밑에 인서트라고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를 쓰는 것처럼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쳐볼게요. std.h int main 이거 지금 이거 띄어쓰기 안 되죠? printf 이렇게 64비트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예, 땄습니다. 헬로 월드. 자, 헬로 월드를 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64비트,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지금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딩을 했죠. 저희 이 코드 다 알고 있죠? 뭐 하는 코드인지 알죠?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코드예요.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컴퓨터는 ESC를 가지고 있거든요. ESC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뿅 하면 인서트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콜론을 눌러보세요. 그다음 W를 눌러보세요. 그다음 엔터 치시면 hello world.c 그 다음에 new 7L 그 다음에 8OC written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새로 파일을 만들었고 그게 new고, 이제 얘는 7개의 라인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건 80 컬럼을 기준으로 뭐 썼다 이런 거고, 80 캐릭터가 써졌다. 예. 우연히도 80이라서. 여튼 캐릭터들이 다 80개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나가볼게요. 콜론 Q 그다음 엔터 치시면 LS에 보시면 hello.c가 있죠. 아까는 없었는데 신기하죠. 얘를 열어볼게요. vim hello.c 짠,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짰던 코드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좀만 더 해볼게요.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서 i를 치시면 자유롭게 코딩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해볼게요. a에다가 3 넣고 int b에다가 4 넣고 여기서 %d 플러스 %d는 %d a b a 플러스 b 되셨죠? 네. 이걸 ESC하고 똑같이 콜론 누르고 W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W 그 다음에 Q까지 해볼게요. WQ 그 다음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뿅 하고 꺼져요.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hello.c 열면 아까 우리가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I를 누르면 편집이 되고 ESC 누른 다음에 콜론하고 W 하면 저장이 되고 콜론하고 Q 누르면 꺼지는 거죠. 근데 저장하고 나가는 걸 한꺼번에 하려면 콜론하고 W Q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사실 처음 쓰면 되게 아니 뭐하러 이딴 걸 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쓰다 보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 예를 들 게 없어. 사실 처음에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다 그래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VIM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구글에 검색해 주시면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나 좀 도와드릴 게 있다면 지금 보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다음에 이렇게 지가 이렇게 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귀찮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오토 인덴트라고 하는데 여기 딱 엔터 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하려면 smart indent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I를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바로 내려와요. 좀 더 편해지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편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나가보고 VIM 설정하는 거는 너무 광대한 분야라서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걸 써보시면서 구글링을 막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질문이 VIM 상에서 직접 코딩 안 하고 외부 C 파일 가져오는 기능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VIM 한 다음에 아무 C 파일이나 이렇게 넣으면 열려요. 그래서 뭐 꼭 코딩을 VIM에서 하실 필요 없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뭐 서브라임 텍스트는 너무 오래됐지만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톰이라든지 뭐 쓰고 싶은 모든 에디터들을 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꼭 VIM이 아니라면 어떤 에디터를 추천하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추천드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고 멍청한 스튜디오 에이스에서 아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들은 이미지를 그냥 여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네, 왜 지금 CD 워크스페이스 했더니 노서치 디렉토리라고 뜬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mkdir로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CD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드셔야 돼요.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를. 아무튼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좀 더 편하게 코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VIM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여튼 뭐 편하신 에디터를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VIM을 되게 추천드려요. 익숙해지면 나중에 정말 편하실 거예요. 많은 에디터들이 VIM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IM에 익숙해지시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가서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VIM에서 열면은 이제 뭐 된다 뭐 이렇게 써 있고 끼워 넣기가 인서트고 뭐 다 똑같은 이고요. 스마트 인덴트. 스마트 인덴트는 사실 이런 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VIM 한 다음에 hello.c 하고 콜론하고 set smart indent라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int c 이런 식으로 바로 인덴테이션이 바로바로 돼요. 쉽게.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에디터 킬 때마다 이런 기능을 써야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빔에서 물결 홈 디렉토리죠. 빔 rc 이렇게 친 다음에 들어가시면 그냥 지금은 없거든요. 저희가 처음 설치한 거니까 여기다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을 수 있어요. 뭐 set smart indent
set smart set 이 정도만 하셔도 좀 편하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서 세팅해 주셔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빔 hello.c를 키면 짜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네. 왼쪽에 넘버도 뜨죠. 라인 넘버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VIM을 엄청 막 비주얼 스튜디오 같이 막 엄청 화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수업을 더 진행할게요. 이거는 좀 부수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게 궁금하시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한데 피드백이 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들으시고 이런 부분이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 있으면 저한테 말을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게 뭐 공개적인 방법이 됐든 비공개적인 방법이 됐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이런 식으로 배운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한테 최대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어떤 게 좀 짜증나고 어떤 게 좀 불편하고 어떤 걸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혹은 뭐 코딩 하시면서 이런 게 힘들다 이러면 저한테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뭐 꼭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최대한은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할게요. 여튼 그래서 저희 VI 쓰는 법을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커맨드 시트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만 보고 공부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구글에다가 스택 오버플로우에 막 검색해보면 편하신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코딩했죠. 코딩했으면 얘를 이제 컴파일을 해야 돼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막 그냥 쓴 다음에 컨트롤 F5 하면 실행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GCC라는 컴파일러를 쓸 거고 얘도 이제 오픈소스인 컴파일러라서 만약에 컴파일러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GCC 소스 코드를 실제로 보실 수도 있고 해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건 가끔 보긴 하는데 되게 하여튼 뭐 일단 저희 유저니까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사용 방법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사용 방법만 가르쳐 드릴 거고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11시 넘어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무튼 자 이제 저희가 코딩했죠. 코딩한 내용을 gcc -o hello.c 아유 죄송 gcc -hello.c 이런 식으로 gcc는 이제 커맨드인데 컴파일 해주는 커맨드고요. -o는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나올 아웃풋의 이름. 그다음에 hello.c는 이제 소스 파일이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유닉스의 철학인데 유닉스에서 아무것도 안 뜨면 이미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자, ls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hello라는 애가 생겼을 거예요. 그쵸? 저게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파일이에요. 점 슬래시 한 다음에 hello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짜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코딩했던 내용이 실행이 되게 돼요. 만약에 코딩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gcc-o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컴파일 에러를 띄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갈게요. 그래서 gcc-o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gcc를 배웠어요. make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make 파일은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쭉 읽어보세요. 물론 쭉 읽으라고 하면 절대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쭉 읽어보시고 사실 저희가 메이크 파일을 안 알려드린 대신에 메이크 파일을 직접 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냥 메이크 파일이라는 게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git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생략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할게요.
쉘 커맨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시 우분투를 볼게요. 자, 우분투에서 갔어요. 갔으면 이런 거 해볼게요. hello.c 켜놓고 이거 탭이 이상하게 되네. 하여튼 이런 거 해볼게요. int a를 만들고 스캔f로 이런 식으로 a를 받아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해요. 간단하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정도의 코딩일 거고. 근데 a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스트링을 받아야 돼. 제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그래서 자, 이렇게 버퍼를 하나 만들고 버퍼에다가 스캔f로 받아서 출력해주는 hello 어쩌고 이런 내용이죠. 별거 아니죠.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gcc-o hello.c 컴파일 됐고 hello를 띄우면 기다리겠죠? 스캔f니까. 그럼 여기에 ASDF를 치면 hello ASDF 이렇게 뜨겠죠.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이 아래부터 할게요. 리디렉션이라는 걸 배울게요. 리디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참고로 이걸 배우셔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이유는 잠깐만 잘 안 보여드렸구나. 지금 쉘 커맨드 보이시죠? 쉘 커맨드에 리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파이프라인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다음 과제에서 직접 구현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고 있으셔야 돼요. 네. 물론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예,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디렉션이라는 게 먼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내가 프린트할 내용을 파일에다가 적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hello라는 애가 이렇게 하면 hello asdf라는 걸 출력을 하죠. 그럼 얘를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hello asdf 이런 식으로 하면 output.txt에 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빔 그쵸? hello asdf 들어있죠. 네,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서는 되게 파일에다가 뭔가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내가 출력할 내용을 가로채서 파일에다 저장을 하든 뭐 다른 사람에게 보내든 이런 메커니즘을 되게 권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hello 한 다음에 좀 txt 시간이 별로 없네. 그냥 이거랑 간단한 것만 설명하고 이건 다음 과제 때는 다음 과제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겠죠? 이거 지금 덮어 써진 거예요. 이게 꺽쇠 하나짜리.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보면 아까 FASDF가 있고 아까 덮었었는데 지금 꺽쇠 두 개 쓰니까 지금 뒤에 어펜드하죠. 뒤에 추가적으로 돼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출력이나 입력을 방향을 바꾸는 걸 리디렉션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주는 건데 맥에서 OVG
OVG 파일이 뭐지? OVA 아니고요? 그거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죠. 모든 게 다 끝나고 버추얼 박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 남으세요. 제가 맥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이 강의를 다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 뭐야 output.txt에 대가 이렇게 뭐 출력을 리디렉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배웠어요.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과제는 저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뭘 배웠냐면 VIM으로 코딩하는 거, GCC로 컴파일하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셔야 되죠?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거 쓰실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치죠. 프로그램 하실 때 어떤 파일이 있어요.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어사인먼트 1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코딩을 하다가 이제 제출해야지 이러면서 현재 주소를 시간을 적고 파이널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뭔가 변경점이 필요한데 해서 파이널 1, 파이널 2, 파이널 3 이렇게 쭉 올려가다가 자 이제 됐겠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추가해야 되네 하면서 파이널 4-1, 4-2 막 이런 식으로 올린 경우가 뭐 지금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 비효율적이냐면 파일 잠깐만 지금 화면이 안 나가고 있네. 죄송해요. 네. 버전 컨트롤 시스템하고 Git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파일이 있을 때 저 파일에 막 뭐 현재 시간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게 어쨌고 막 이런 내용을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나 실수했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뭐 백업을 해둘 수도 있겠지만 그 백업을 만약에 했을 때 이름을 이상하게 적어놨다. 그래서 뭐 그냥 날짜와 시간만 적혀있다. 그러면 그 백업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좀 시간이 지나가면.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란 걸 쓰는데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란 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 매니지먼트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위한 어떤 방법이고 도큐먼트들의 변화들을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면 소스 코드의 변화를 트래킹하는 소프트웨어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헬로 월드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처럼 헬로 월드 이렇게 쭉 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헬로 월드를 짜는 거는 나눌 수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처음으로 이니셜 커밋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write readme md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보고서를 내서 쓰셨다고 하죠. 이런 내용을 짤 거예요. 라는 게 그 다음 하신 작업이고 그 다음에 main.c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쵸? 만들고 그 다음에 hello world라는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셨어요. 여기까지. 결국엔 결과물로 보면 헬로 월드 프로그램 하나 짜고 리드미 파일 하나 만든 건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폴더에다가 결국엔 이런 작업들을 막 해놓을 텐데 얘네를 예컨대 나는 리드미 파일이 이런 거죠. 헬로 월드를 짜기 전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백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다면 그 리드미 파일을 만들었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버저닝이라는 걸 해요. 이 버저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니셜 커밋, 그러니까 빈 디렉토리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버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나오죠. 거기에 뭐 오피스 2003, 오피스 2015 이런 식으로 버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니셜 커밋이라는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의 어떤 버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을 만들었어요. 난 거기다 뭔가 막 내용을 썼어요. 그게 또 하나의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전들을 쭉쭉쭉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버전들끼리는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역사를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딱 잡자마자 끝까지 쫙 짜는 게 아니고 결국엔 순서들이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짜고 이런 어떤 중요한 뭐랄까 단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짠다. 계산기를 짠다고 하면은 먼저 컴포넌트를 나눌 수 있죠. 어떤 인풋을 받아야죠. 뭐 사용자한테 어떻게 인풋을 받을 건지 인풋을 받는 인풋 받는 곳이 있을 거고 프로세싱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숫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덧셈을 구현하는 거, 뺄셈을 구현하는 거, 곱셈을 구현하는 거, 나눗셈을 구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애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해주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계산기 정도가 쉬우니까 그냥 처음부터 쫙 짤 수도 있겠지만 얘를 좀 나눠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을 받는 곳부터 작성을 한 다음에 뭐 덧셈 뺄셈을 구현하는 곳을 작성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출력하는 걸 작성하는 식으로 네. 순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작업의 순서를.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다 작성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입력할 때 약간 예외 처리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어. 혹은 뭐 약간 출력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거 약간 뭐라고 할까 애초에 구조적으로 이전에 설계를 할 때 잘못 설계를 했어. 그래서 출력을 넣으려고 하니까 빡세. 이런 경우에 물론 이걸 리팩토링을 막 하는지 막 해서 코딩으로 어떻게 덮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인풋 부분 짜놓고 뭐 역사에 남겨놓고 그다음에 뭐 계산하는 부분 짜놓고 역사에 남겨놓고 출력하는 부분 짜놓고 역사에 남겨놓으면 언제든 이전에 했던 행동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쓰는 이유인데 사실 이건 써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죠.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처음 커밋하고 잠시만요. 처음 커밋하고 아까 봤던 이 main.c 출력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아까 했던 작업들인데 저희는 헬로 월드가 아니고 바이 월드라는 버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인 C 파일을 추가했던 때로 돌아간 다음에 바이 월드를 출력하는 버전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뭐 수정을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예제를 든 거고. 그래서 지금이야 이 정도의 실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코딩을 많이 하셨는데 나 뭔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잘 모르겠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제를 망하게 되고 낮은 학점 받게 되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어요.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내용을 내가 작업한 내용과 합치고 싶어. 이런 경우에도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좀 잘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기능까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많이 배울 것 같진 않고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git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git은 뭐냐면 버전 컨트롤 시스템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애고 이걸 모르면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취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뽑는 모든 컴퓨터공학과 졸업해서 가는 대부분의 직장을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꼭 잘 쓰셔야 되고 얘는 공짜고 되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예요. 참고로 리눅스 토발즈 아까 말씀드렸죠. 리눅스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쓰고 있고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git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고 꼭 이걸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git을 쓰는 방법은 뭐 이런 식인데 뭐 스테이징, 커밋, 푸시, 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맨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되게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양한 커맨드들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치라든지 체크아웃이라든지 랩로그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뭐 쇼로그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많이
깃을 하드하게 쓰실 필요는 없는 게 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깃을 하드하게 쓰시진 않겠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깃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선 딱 이 루틴을 가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코딩을 해요. 그냥 코딩이에요. 헬로 월드를 짜요. 그다음에 스테이징이라는 작업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템포럴 스테이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임시로 얘는 이제 버전에 쌓을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 쓸 준비를 하는 거죠. 역사에 쓸 후보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징이라는 작업이에요. git add라는 커맨드로 되고, 그다음 커밋은 역사에 오를 후보들을 우리가 선정했어요. 그럼 걔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예. 역사를 쓴 다음에 그거를 취소하는 건 스테이징을 한 다음에 그걸 취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밋을 할 때는 주의 깊게 커밋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실제로 역사에 올라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밋을 한 다음 푸시라는 작업을 하는데, 푸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GitHub라고 써있는데 저희는 GitLab이죠. 이게 작년에 썼던 자료라서 GitLab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지금 쌓은 역사들을 전송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아니 좀 감이 안 오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죠?